지금 제주도는 전쟁 중이다. 포위망을 구축하고 목표물을 쫓던 순간 녀석의 모습이 포착됐다. 저기. 이야.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이들이 잡은 것은 이거 말이지. 바로 들깨. 정석 위원장 옆에서 이거 두 마리가 살았는데 발톱이요? 네, 발톱이 저기 달아져가지고 집게는 발톱이. 쫓고 쫓기는 사람과 개들의 전쟁. 지금 제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해발 200m 이상 제주도 중산간 지역. 겨우내 축사에 갇혀 있던 가축들이 신선한 풀을 얻을 수 있는 계절.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들깨는 공포의 대상이다. 늑대라고 보면 돼요. 맹수로 봐야 되죠. 맹수 이젠. 무섭죠. 진짜 무서워. 사람한테 혹시나 공격할지 몰라. 그거는 하도 공격하지 무서워. 않을까. 특히 요새 이제 고사리철인데 이 애들 데리고 이 구경 갔다가 그들 배가 고프면 뭐 버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도 공격하죠.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목장지대. 아 여기에서 300m를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 올라갈 때는 없었는데 내려올 때 있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산중에 야생동물 한 마리가 죽어 있다는 제보에 길을 재촉한다. 옮겼네. 옮겼어. 그야말로 가죽만 남은 노루의 사체. 여기도 저기도 있고 요것도 와 개소리. 저 개소리. 그 옆으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흔적들. 10중 8구 들깨의 짓이다. 이거 거기 땐 원리가 있나? 보니까 뒤쪽이 이렇게 뜯겨져 나가고 깨진 거 보니까 들깨 소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깨가 아니면 제주도에는 이렇게 그 노루의 뼈를 이렇게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넓은 초지를 누비며 뛰놀던 노루는 들깨에 의해 이곳 숲속으로 끌려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또 다른 중산간 지역.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노루 사체다. 올 들어 들깨의 공격을 받아 죽은 노루는 모두 20여 마리.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마리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난 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보호 정책으로 한라산 노루가 늘어나면서 이를 잡아먹는 들깨도 함께 늘기 시작했다. 예로부터 노루나 가축을 잡아먹을 만큼 위협적인 포식자가 없던 제주 땅. 지금 들깨는 이곳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이른 아침 주민 신고를 받은 시청 직원이 중산간 마을의 한 농가를 찾았다. 이래나 내 처수닥이 아이고. 노인은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다. 내물 안에 개 염소막에 들었어. 완도난 또 뜯어먹으면서 이치로 캐는 사라지고 가지. 사라져지 이제. 제가 이리로 들어가면 수가. 모르겠게 어디로 다 들어가면 이게. 아 저거 양념통이구나. 저건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아들이 일 가다 보나 개 들어지네. 완분한 저거 뜯어먹으면서 그냥 일로 그냥 이 위로 뛰는 거라 얘. 이치로 캐도. 이거 나 이리서 18년 개 염소 키웠네. 50마리는 개 물어 죽였어. 혼내한테엔 험치 15마리를 물어 죽여. 어떤 때는 왕 보면 5마리, 4마리. 아이고.
나 여기 생등나서 다 생등나서. 들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어른 키만한 높이로 쳐놓은 울타리마저 무용지물이 되었다. 자식 같은 염소를 한순간에 잃고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염소마저 없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지경. 팔순의 노인은 애가 달랜다. 하얀 거 막 큰 겁대다니. 들깨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제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들깨를 유해동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포획 활동에 들어갔다. 중산간지대에서 목줄도 없이 배회를 한다거나 내지는 설령 이제 목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인 경우는 들깨로 판단해서 이제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유해조수 구제 단원들이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 출동에 앞서 들깨 포획을 위해 각자 총기를 수령한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축산 농가가 밀집된 중산간 지역의 농촌 마을. 총기를 조립하고 점검하는 대원들의 표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아니 꼭대기만 톡톡 끊어먹어.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실전 상황. 아, 가만있어 나 한. 떼졌잖아. 어떻게 잘 맞았나요? 들깨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총이 발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이제 우리가 투입이 되기 전에 한번 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는 요쪽 코스로 해가지고 수색 지역을 나누는 치밀한 작전 회의가 이어진다. 들깨가 또 여기서 사살을 못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우리가 또 차량으로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할 대비를 드디어 작전 개시. 도보와 차량을 이용한 수색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들깨가 다닌 개발이라니까. 그치, 이거는 발이잖아. 이거 애미발이고 이것들은 강아지인가 봐. 일단 들깨 발자국이 발견되면 그 주변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에 들어간다. 아니나 다를까 들깨 가족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사체다. 한 15일은 됐겠다. 사냥한 장소에 다시 또 나타나는 것이 들깨의 습성. 전방에 검은 물체가 포착됐다. 들깨다. 들깨의 동선을 파악한 구제단이 바짝 포위망을 좁혀 들어간다. 이거 말이지 가시하고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포획한 들깨의 모습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을 만큼 크고 위협적이다. 이거 한 마리 잡으면서 많은 동물들이 살아나겠다. 이게 사람도 위험해요. 사람도 이게. 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오랜 야생의 증거다. 워낙 산을 만다니까 달아져가지고 발톱이 없지. 발톱이 없잖아.
발톱이요? 예, 발톱이 저기 달아져가지고 집게는 발톱이 이렇게 긴데 예, 산개는 이렇게 발톱이 달아져가지고. 산을 많이 타놓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둥그스러워요. 워낙 이 힘으로 여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여기 이 진드기들 보이죠? 이런 진드기나 이런 병원 매치들 달고 다녀 얘네들이. 아, 이 검은검은한 거요? 예, 이게 진드기예요, 진드기. 산에서 다녔다는 증거죠. 노루와 가축은 물론 인명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 중산간 지역을 떠돌며 사냥감을 노리는 들개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마취총이나 구물총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이 안 돼. 거리를 안 줘. 여건도 안 되고. 구물총은 기껏 해봐야 한 5m 정도거든. 근데 이거는 한 40-50m씩 떨어져. 또 근접이 안 돼. 예를 들어 그걸 할 방법이 없어. 구제해 봐도 그 어디가 써먹을 데가 없어. 그 놈은 또 나가볼 건데. 아주 야생화로 이제 나간 놈은 집에 와서도 기르지도 못해요. 다시 인근 지역 순찰에 나선 길. 새끼 들개가 발견됐다. 갑작스레 나타난 구제 단원들에게 비록 새끼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거칠게 저항한다. 유기견이면은 사람한테 일단 달려들어가지고 반기거나 주인님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뭐 어린 강아지하고 사람한테 으렁거릴 일이 없잖아. 들개의 새끼임을 확신한 구제단이 곧바로 주변 수색에 들어간다. 가까운 곳에 어미나 다른 새끼들이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 거친 풀숲과 돌무덤 자리를 샅샅이 뒤져보기로 한다. 구제단원 한 사람이 뭔가를 발견했다. 네. 이 안에 보시면은 개인 보이죠? 있다. 오, 씨. 가시넝쿨이 얽히고 설켜 손을 뻗치기도 힘든 상황. 지금 안에 보니까 2마리가 더 있네요. 사납게 으르렁대던 녀석이 가시넝쿨을 빠져나와 달아나기 시작한다. 야생에서 자란 탓인지 동작도 꽤나 민첩하고 사납기 이를 데 없다. 선생님 저 2마리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리가. 또 집 찾아갈 거야. 집 찾아가니까 나는 집으로 들어가죠.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개들이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미 개를 찾는 거죠 지금. 어느 어미가 아마 주위에 어딘가에서 쳐다보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됐죠? 날카로운 이빨과 억센 털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들개라는 증거. 이거 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지금 산에서만 살아서 그래요. 으르렁대던 녀석들을 한 대 두고 보니 영락없는 귀여운 강아지다. 취재팀은 새끼들을 애견 훈련소로 보내 이들이 다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제주 시내를 배회하는 개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유기견들이다. 전문가들은 버려진 유기견들이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노루와 가축을 물어주기는 들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중산간 농촌 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한 농가에 들어서자 집을 지키던 개가 달려나온다. 계세요. 안 계셔. 어디 가셨나요? 예, 여기 살던 분이 이사를 가신 것 같네요. 사람들이 집을 떠난 뒤 키우던 개는 버려졌다. 그 밥을 여기서 줬던 거라 여기서만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진 못하고 이제 여기 오는 거지. 배고프면 여기만 헤매는 거지. 2주만 뺑뺑뺑 돌면서. 저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뭐 피맛을 보면은 진짜 야생화가 되는 거지. 야생화. 버려진 개뿐만 아니라 묶어두지 않고 키우는 개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밭에서 노아 기르는 개들이 마을의 가축을 해친다는 민원을 접수한 시청 직원이 한 농가를 방문했다. 중산간 지역에서 묶어 키우지 않는 개는 들개로 오인받아 포획될 수 있다는 설명에도 주인은 막무가내다. 그냥 피해 보상을 해주면은 지금 개를 묶어주십시오. 아니야 걔가 포획해도 좋다니까? 아니 개를 묶어주라고요. 아니 포획해도 좋아. 포획이 우선이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아니 나 참나 개를 포획 화물한다면서 묶어줘야죠. 포획을 시키라고. 개를 노아 기르는 주인에게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다. 이 노루가 한번 시 젓고 가버리면은 뽕밭이 그냥 이게 그냥 자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풀어놨더니 그때부터는 노루가 이만큼도 한 발짝이를 못 들어서는 거야. 줄에 묶이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개라면 언제든 야수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 얼마 전 송아지가 들개에 물려 죽는 변을 당한 농가를 찾았다. 소 한 마리에서 이제 새끼 배워갖고 나서 이제 파는 것이 1년 농사인데 그 소는 그 1년 농사가 그냥 헛되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그거 서운하겠어요. 돈이 뭐 크고 작은 거를 떠나갖고. 본격적인 방목의 계절. 연애 같았으면 밖으로 내보냈을 가축들을 축사에 가둬놓았다. 게다가 송아지를 지키기 위해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됐다. 우선 들개가 들어올 수 없게 축사 입구에 촘촘히 철망을 쳤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단단한 철문까지 설치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그때 고사리 막 꺾을 때거든. 거기다 새끼를 낳단 말이야. 그 숲속에 거기 할머니들이 고사리 꺾으리를 항상 들여다. 나 거기 종이 쪽지에 써 붙여서 들깨 여기 안에 있으니까 고사리 꺾으래 들으니까 사람 죽인단 말이야 그거.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죠. 한 입이면 죽는 건데 무슨 그거. 새끼 낳았는데 새끼 해로 이 소도 지금 새끼 낳았는데 어제 그제 낳았는데 옆에 가봐요. 해 끓으면 달라들지. 경기도 안산 시화습지의 고라니 보호구역. 이곳에도 들개 비상이 걸렸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환경단체 보호 아래 갈대 습지를 누비던 고라니들이 최근 들개의 공격을 받아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몇 마리 이거? 한 마리.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갈대 습지가 제거된 뒤 갈 곳 없이 떠돌던 고라니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것이다. 걔가 어디 들어오는 구멍이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폼에. 전번 주 이제 그 금요일 날에 13마리하고 그 전에 이제 5마리.
그러니까 이제 총 여기에서만 18마리가 죽었어요. 현재 시화호 습지에 살고 있는 고라니는 약 230여 마리. 갈대숲 안에서 또 다른 고라니를 노리고 있을 들깨를 수색하고 있다.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 쫓고 쫓기는 들깨와 고라니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그대로 보여진다. 이런 거를 걔는 원래 씹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 안에 있는 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고라니 사체는 마치 맹수에게 잡아먹힌 듯 처참한 모습이다. 시화호 지킴이로 통하는 안산시청 최종인 씨. 그는 취재팀에게 자신이 촬영한 들깨의 모습을 공개했다. 고라니를 공격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는가 싶더니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들깨의 모습.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대대적인 포획 작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현재의 포획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올가미라도 한번 그냥 이틀 동안 올가미를 내려놓고 먹이도 유인해봤습니다. 발로 그 올가미를 싹 이렇게 제껴버립니다. 그렇게 영리한 게 돼버렸어요. 먹이를 줘도 그쪽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와서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먹고는 갑니다. 근데 그게 힘드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이게 벌써 사람을 알고 거리를 벌써 100m, 200m를 거리를 줘버려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제주도에 출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들깨는 약 250마리. 도심과 관광지를 제외한 중산간 전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취재팀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들깨의 생태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들깨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려면 미악산 쪽이 이쪽에서 일단 찾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관찰 장소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미악산으로 결정. 일출과 일몰 직전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설명에 따라 부지런히 길을 달린다. 네, 뭐 발견하셨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다 개발자국이면 지금요, 여기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게 움직였거든요. 산 올라갔는데 개가 지금 2마리예요. 내가 볼 때 2마리가 틀림없이. 이 개똥인가요? 예, 이게 보면은 개똥인데 여기 보면 이거 보이죠? 이거? 예? 여기 야생동물 뼈란 말이에요. 예? 이거 보이죠? 그리고 얘도 야생동물 털들 보이죠? 배설물의 양으로 보아 최소 3마리 이상의 들깨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들깨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파악한 취재팀은 2마리의 노루 사체를 가져와 유인 작전에 들어갔다. 멀리 위장막을 치고 녀석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기로 한다. 들깨 출현 확률이 높다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바람의 움직임마저 놓칠세라 촉각을 곤두세워 보지만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미끼로 갖다 놓은 노루 역시 처음 상태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노루들도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다. 며칠 뒤 취재팀은 좀 더 높은 미악산 중턱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곳 역시 들깨의 주요 이동 경로 중 하나다. 들깨들의 그 행동 반경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kg요. 예, 10kg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한 군데 먹이를 딱 이렇게 죽여놓고 뭐 한 5kg, 뭐 한 3kg 그 정도 가가지고 또 한 마리를 자기네 먹을 거를 딱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지점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오죠. 이번에는 들깨를 유인하기 위해 살아있는 닭 몇 마리를 동원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날 무렵 들깨의 출현을 예고하는 알림꾼이 나타났다. 죽은 동물을 뜯어먹고 사는 까마귀다. 들깨는 보통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해 찾아온다는 설명에 잔뜩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해가 저물도록 들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들깨를 유인할 강력한 방법을 찾던 취재팀은 인근 농가에서 말이 출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농장으로 달려갔다. 들깨가 제일 좋아한다는 태반을 인기로 쓸 요량이다. 진통이 시작된 지 1시간째. 마침내 취재팀은 망아지의 태반을 얻을 수 있었다. (3월에서 5월) 말들의 출산기에 들깨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피냄새가 가득 뺀 망아지의 태반을 노리는 것이다. 이제 이쪽에서 분만을 하고 밖에다 치워놓는데 일부러 문을 좀 닫아놔요. 개들이 들어올까봐. 그럼 앞에서 서성이는 경우도 몇 번 봤고요. 태반 먹으려고요?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기니까 냄새가 나나고 피냄새도 나고 개들은 냄새에 좀 민감하니까. 망아지 태반의 피냄새가 보다 많은 까마귀들을 불러들였다. 들깨를 유인하기에 절호의 기회인 듯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미끼로 쓰인 망아지 태반은 까마귀의 차지가 되었다. 제작진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들깨의 생태와 습성을 정리해 보았다. 처음에 내가 개를 한 마리 쏘았어. 들깨들이 여기 들깨구제 나가가지고 나 혼자 이제 일행들하고 흩어져서 혼자 갔었는데 그 사살한 것을 처리하는데 4마리가 덤비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겁나서 내가 차로 뛰어 들어갔다니까.
총을 갖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 고기 먹은 양을 보던가 그 송아지를 단번에 죽여놓은 걸 봐서 한 3마리 정도가 같이 와서 물어주겠지 않냐. 예,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반쪽을 다 먹고 갔더라고. 한라산 인근의 오름 일대. 저기 굉장히 깊게 팬. 이거 이쪽에 다시 또 순찰에 돌아왔네. 나선 시청 직원이 들개 발자국 주변에서 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들개는 인적이 드물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중산간지대 풀숲이나 묘지의 돌담 밑에서 일가를 이뤄 산다고 한다. 적게는 2~3마리에서 많게는 6~7마리씩 몰려다니는 것도 들개의 특징. 한 번에 6~7m를 갈 만큼 점프력이 뛰어난 노루를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들개 특유의 협공작전 때문이다. 덩치 큰 동물들의 사냥도 가능케 하는 들개 집단 사냥은 늑대나 사자물이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한다. 개들은 지금은 조금 같이 다니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이를 사냥을 할 때 집단으로 다니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새끼도 또 많이 낳으니까 새끼들이 보통 한 대에 낳은 것들은 같이 다니는 거죠. 사냥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대로 다 물어주기. 순간적으로 뭐 100마리 있으면 100마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 축사 안에 갇힌 것들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들개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 개체들을 전부 그냥 죽여버립니다. 한 마리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움직이는 물체는 놀이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실제로 들개에게 물려 죽은 노루나 가축의 사진을 보면 들개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사냥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들개에게 사냥은 단순한 놀이인 셈이다.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을 누비며 집단 생활을 하는 들개. 대를 거듭하며 야생성이 더욱 강해진 들개는 늑대와 흡사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 떼를 지어 살며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존재하고 추종하는 무리들은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먹이가 될 만한 짐승을 끈질기게 추적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끊임없이 사냥하는 기질이다. 적응의 문제죠.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이겨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성향이 바뀌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난폭하다, 공격적이다,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늑대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할 때, 배고픔을 느낄 때 사냥을 하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개는 놀이 삼아서 일단 가축들을 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 폭설에 갇혀있던 사슴을 잡은 늑대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암컷과 새끼를 불러 모은다. 가족 생활을 하는 늑대는 먹이 활동에서 들개와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놀이 삼아 사냥을 하는 들개와 달리 늑대는 먹을 만큼만 사냥함으로써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한다.
넘은 거의 망아지만큼 엄청 거의 뭐 기도 바짝 산 게 아니고 어디 풍산개 같이 머리는 이만큼 하고 아주 그 지독하게 강하게 생겼는데 걔가 이빨이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이마식의 이빨이. 진짜로요? 예. 평균 시속 56km. 사자나 호랑이의 버금가는 강력한 턱힘. 송아지나 사냥 같은 것은 한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늑대. 들개가 마치 늑대 같더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과연 사실일까? 취재팀은 이달 초 시화호에서 사로잡힌 들개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35kg의 커다란 몸집, 오랜 야생 생활로 달아버린 발톱 외에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생고기와 사료를 가지고 들개의 먹이 습관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고기를 선택한 들개가 부지런히 배를 채운다. 그동안 잘 먹지도 않고 누워 잠만 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먹이를 뭐 며칠째 갖다 놓고 사료를 조금밖에 안 먹고 물만 먹는데 지금 돼지고기를 줘보니까 야생으로 되다 보니까 밖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고기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고기만 먹습니다 지금. 생고기를 먹고 사는 들개들은 보통 집개보다 이빨이 날카롭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엑스레이 촬영 결과 별다른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단 환경에 따라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야생에서 육식 위주로 그 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사냥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료를 먹고 크는 애들보다는 송곳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달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야생의 환경은 체형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단기간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장기간 야생에 적응한다면은 운동에 필요한 근육이나 골격 이런 것이 매우 발달되고 또 지구력도 증가하고 치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놓였다 어느덧 제주의 명물이 된 노루는 현재 한라산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 푸른 초지를 배경으로 뛰어노는 노루떼가 제주의 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들개의 출현은 지금 한라산 노루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노루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마리 정도 새끼를 1년에 한 번씩 낳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번식을 하는데 보통 새끼는 5에서 한 10마리까지 나니까 번식력이 훨씬 강하죠. 제주도는 어쨌든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어느 한 종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미 생태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들개라는 것이 이 제주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굉장히 이게 이 생태압이 걸리는 거죠.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반면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야생의 세계에서 들개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좀 생태계 내에서 바라본다면 초식동물들 또한 상위 포식자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만이 보다 건강하게 그 개체군이 유지 관리될 수 있다는 것들은 여러 사례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제주도 안에 있는 노루의 개체군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동물로서의 역할,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재가 끝날 무렵
새끼 들개를 맡겨놓은 애견 훈련소를 찾았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새끼 들개는 여전히 사납지만 처음 발견됐을 때만큼 사람을 경계하지는 않는다. 거기도 있습니까? 네,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한 다섯 마리 있는데요. 이거는 풀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예. 좀만 관리해주고 그러면은 금방 없어져요, 찐득이 같은 경우는. 나봐. 아유, 따뜻한 배려와 정성 어린 손길 때문일까? 새끼 들개는 그냥 이제 가만히 아무 계세요. 거리낌 없이 훈련사와 어울린다. 결국 들깨의 문제는 인간이 빚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해결의 어떤 키 또한 인간이 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단순하게 동물을 야생에서 제거를 하는 방법만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들깨의 습격. 그것은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인간들로부터 벌여진 개들의 이유 있는 반란이다.